꽃길만 걸어요. 정유민, 선우재덕의 도끼. 임신한 몸으로 감금. KBS 1일 드라마 꽃길만 걸어요 정이파로 변신한 하나음료 상속녀 황수지, 역으로 열연 중인 배우 정유민이 아버지 황병래에게 감금되는 수모를 당하며 도끼를 잔뜩 품었다. 13일 KBS 1 꽃길만 걸어요에서는 황수지가 봉천동에게 도청기를 건네줬다는 사실을 알아챈 황병래가 분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하나음료 회장이자 황수지의 부친인 황병래는 과거 김지훈을 시켜 강여원의 남편인 남동우를 죽게 했다. 이 사실을 안 황수지는 충격을 받고 고민한 끝에 아버지의 비리 증거가 담긴 도청기를 봉천동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황병래는 황수지가 벌인 일을 알고 회사 보안 요원들과 함께 집에 나타났다. 도청기를 든 황병래는 격노한 목소리로 "내가 봉 팀장한테 건넨 게 이거냐? 지금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 라며 괘씸한 녀석 같으니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황수지는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라며 당당하게 맞섰다. 황수지의 엄마 구윤경이 회사 보안요원들은 "왜?" 라며 당황하는 가운데 황병래는 "얘 당장 방에 가둬. 휴대폰도 뺏고라고 황수지의 감금을 지시했다. 황수지는 "아빠" 라며 반항했지만 보안요원들에게 잡혀 자신의 방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애처로움을 자아냈다. TNI컬처스 소속 배우 정유민은 철없던 재벌가 상속녀의 모습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비리에 당당하게 바른 말을 하는 성장형 캐릭터 황수지로 드라마 후반부까지 치밀한 긴장감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임신한 몸으로도 도끼를 폭발시키며 보안요원들에게 저항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황수지의 운명을 극도로 궁금하게 했다. 꽃길만 걸어요 설정환이 선우재덕의 죄를 밝혀내고 검찰에 연행시킨다. 14일 오후 방송되는 KBS 1일 드라마 꽃길만 걸어요 121회에서는 병실에서 깨어난 봉천동이 하나음료로 향해 황병래를 만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병래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천동의 모습에 놀라며 자네가 여길 어떻게라고 묻는다. 천동은 이제 사장님께서 죗값을 치를 차례다라는 말을 건네며 검찰로 연행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본다. 황수지는 김지훈과의 면회 자리에서 끝까지 오빠만 뒤집어 쓰겠다고?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이에 지훈은 "너하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야 수지하라고 수지를 달랜다. 그럼에도 수지는 "나도 내 식대로 오빠랑 우리 아이 지킬 거라고라며 면회장을 빠져나간다. 지훈은 수지의 뒷모습을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본다. 한편 천동은 "우리 새 인생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해보자며 여원의 손을 꽉 잡는다. 꽃길만 걸어요는 매주 평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꽃길만 걸어요 정유민이 선우재덕의 비리를 모두 알고 경악했다. 지난 10일 방송된 KBS 1일 드라마 꽃길만 걸어요에서 하나음료의 외동딸 황수지은 아버지 황병래가 저지른 모든 비리를 알고 분노했다. 이날 병래는 과거 지훈을 시켜 여원의 죽은 남편인 동우를 방치했고 그 죄를 모두 사위가 된 지훈에게 덮어씌웠다. 게다가 지훈이 구치소에 가자 딸 수지와의 협의 이혼을 종용하며 태어날 아이에게 살인자의 핏줄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병래는 김지훈이 배신했다며 이혼을 종용하고 윤경 역시 이런 황병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이에 수지는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오빠가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아빠도 마찬가지 어떻게 그 사람을 버릴 생각을 하냐. 나는 절대 이혼 안 할 테니 그렇게 알라 눈물을 보였다. 이어 수지는 병래의 서재에서 나오는 지훈의 친모 정숙으로부터 서재에 설치됐던 도청기를 확보했다. 도청기에는 동우를 죽게 만든 사람이 사실 병래이고 지훈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증거가 남아있었다. 수지는 부친 병래에게 회사 경영인으로서 아빠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다며 "내가 아빠의 딸이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지만 병래는 수지를 외면했다. 결국 수지는 천동에게 "우리 아빠 막을 수 있는 사람 봉 팀장밖에 없어요라며 결정적인 증거인 도청기를 건넸다. 설정환이 의식을 회복해 최윤소와 재회했다. 13일 방송된 KBS 1일 드라마 꽃길만 걸어요 에서는 그 안에 습격을 받은 봉천동을 두고 괴로워하는 강여원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황병래는 딸 황수지이 봉천동을 만나 자신의 비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건넨 것을 알고 봉천동을 습격하도록 지시했다. 그 안에 습격을 받고 쓰러진 봉천동은 귀가하던 남이남과 강여주, 봉선화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소식을 들은 강여원은 의식을 잃은 봉천동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강여원은 남이남이 뒤를 쫓아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
범인은 도와주려고 하다가 누명 쓸까봐 도망간 것이라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을 귀가 조치했고 강여준은 왜 그냥 보내주냐고 따졌다. 경찰은 주소와 연락처, 신원 보증인까지 확인했다며 추후 보강 수사를 하겠다며 마무리했다. 그러나 강여주와 남이 남은 경찰서를 빠져나와 사라지는 범인의 뒤를 쫓았고 그가 황병래 화장과 만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황병래는 범인으로부터 녹취 파일을 받은 후 돈을 건넸다. 이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강여주는 언니 강여원에게 이 사진을 전달했다. 범인의 얼굴을 확인한 강여원은 자신을 차로 치고 도망가려 했던 뺑소니 범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편 강여원은 봉천동이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분노에 차 황병래의 집에 찾아간 강여원은 황 회장 저택의 대문을 두드리며 황병래를 봐야겠다고 외쳤다. 그러나 보안업체 직원들은 강여원을 강압적으로 밀어냈다. 이때 나타난 황병래는 집까지 찾아와서 날 꼭 만나야 하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보라고 말했다. 강여원은 아이 아빠까지 모자라서 봉천동까지 다치게 만들지 않았냐며 차라리 나한테 하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당신이 인간이냐며 절규했다. 이에 황병래는 안타깝다는 말을 남길 뿐 김지훈이 이미 죗값을 치르고 있는데 왜 행패냐며 발뺌했다. 그의 말대로 구속된 김지훈은 검사와의 대면에서 명문일보 남동우 기자에게 위협운전을 가해 사고가 나도록 했고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떤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서 모든 죄를 인정했다. 방송 말 및 봉천동은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하며 제발 일어나서 내 손 한 번만 잡아 달라 살아야 한다 말하는 강여원과 제외했다. 꽃길만 걸어요. 정유민 철없던 재벌녀의 눈물 열연. 설정환의 도청기 건네며 정의파 변신. 우리 아빠 막아달라. KBS 1일 드라마 꽃길만 걸어요에서 하나음료의 외동딸 황수지 역으로 열연 중인 배우 정유미나 아버지 황병래가 저지른 모든 비리를 알고 분노했다. 철없고 오만방자한 재벌녀 캐릭터였던 황수지는 아버지의 죄를 모두 뒤집어쓰고 감옥에 간 남편 김지훈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며 봉천동의 편에 서는 정의파로 변신했다. 10일 방송된 KBS 1 꽃길만 걸어요에서는 황수지의 하나음료 회장이자 부친인 황병래의 비리를 전부 알아챘다. 황병래는 과거 김지훈을 시켜 강여원의 죽은 남편인 남동우를 방치했고 그 죄를 모두 사위가 된 김지훈에게 덮어씌웠다. 게다가 김지훈이 구치소에 가자 딸 황수지와의 협의 이혼을 종용하며 태어날 아이에게 살인자의 핏줄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결혼 뒤 김지훈의 진심 어린 애정을 느끼고 아이가 생기면서 행복해했던 황수지는 김지훈이 배신했다며 이혼하라는 황병래에게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한 게 왜 배신이에요? 라고 따졌다. 또 어떻게 그 사람을 버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라며 절대 이혼 안 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황수지는 황병래의 서재에서 나오는 김지훈의 친모 윤정숙으로부터 서재에 설치됐던 도청기를 확보했다. 도청기에는 남동우를 죽게 만든 사람이 사실 황병래이고 김지훈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증거가 남아있었다. 황수지는 부친 황병래에게 회사 경영인으로서 아빠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다며 내가 아빠의 딸이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지만 황병래는 황수지를 외면했다. 결국 황수지는 봉천동에게 우리 아빠 막을 수 있는 사람 봉 팀장밖에 없어요라며 결정적인 증거인 도청기를 건네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정의파로 거듭났다. 배우 정유미는 예비 엄마가 된 행복을 누리다가 갑자기 남편의 구치소행과 아버지의 비리에 충격을 받는 황수지의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을 절제된 표정 및 눈물과 함께 완벽하게 연기해 시청자들에게 박진감과 함께 눈을 뗄 수 없는 몰입을 선사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 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안전망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방역이든 경제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의하되
분열이 아니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위기 앞에서 더욱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